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은 올가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지정학 전문가 글렌 디센 교수는 나머지 두 초강대국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앤드루 나폴리타노 판사와의 의미심장한 대화에서 글렌 디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잔혹하고 도발적이지 않고 배신적이며 불법적인 침략 전쟁은 미국 제국의 상대적 쇠퇴를 막으려는 워싱턴의 마지막 시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쇠락 추세를 역전시키고 특히 세계 에너지의 매우 중요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을 회복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는커녕 이번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3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의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 명백히 드러나는 급격한 몰락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반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는 전략적 묘수였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절망, 공황, 필사적인 거짓말, 끊임없이 모순되는 변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외교에서 스스로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모습이 러시아, 중국에게는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크렘린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감돌았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외교를 약속했고 적어도 초기에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3년간 완전히 침묵을 지켰던 모스크바와의 직접 대화를 재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디센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는 워싱턴이 러시아를 중국 쪽으로 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세력 균형의 자국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크렘린은 트럼프의 단순한 계획을 간파했지만 유럽 정부 내 극단적인 반러시아 세력을 배경으로 한 트럼프의 접근은 러시아에게 창의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렌 디센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희망은 이제 무산됐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는 이제 트럼프의 외교가 함정이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이를 확실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워싱턴은 두 차례에 걸쳐 외교를 기습 공격을 위한 구실로 악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원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핵폭격기와 전략 레이더 시설 공격과 발다이 자택에서 발생한 푸틴 대통령 암살 시도 의혹을 섬뜩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크렘린은 이제 씁쓸한 결론을 내리고 트럼프와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진정으로 대땅때에 관심이 있었는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모스크바를 압박했던 것인지 디센 교수는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권 회복이라는 기체 아래 펼쳐지는 미국의 외교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러시아는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똑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지만 훨씬 더 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디센 교수는 베이징의 분위기를 충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국제법과 전쟁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 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천연 가시선인 사우스파스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말 그대로 불태워버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4월로 예정됐던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의 원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라는 성공을 거둬 베이징의 트로피처럼 선보이고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통제력을 이용해 시진핑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초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상대적 쇠퇴를 막고 다른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군사적 비합리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광기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 유럽의 탈산업화는 모두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라 공황 상태에 빠진 초강대국이 만들어내는 혼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러시아와 중국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관점은 하나의 동일한 진단으로 수렴됩니다. 두 강대국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 제국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예측 불가능해졌고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이란이 토마호크로 어린 소녀들을 쏴 죽였다는 끔찍한 주장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세계 경제를 자국의 패권 혹은 오히려 어리석음이라는 재단에 바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워싱턴이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센 교수는 여기서 진정한 비극을 발견합니다. 미국이 역사의 교훈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몰락을 막으려는 자는 결국 몰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또 브라셀에게 특히 쓰라린 것은 유럽 대륙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의 러시아 혐오와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안일한 해방으로 인해 유럽은 이제 이중으로 고립됐습니다. 카타르의 LNG와 중동의 석유 공급이 중단되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탈산업화는 특히 독일에서 새로운 차원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 총리,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 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단체처럼 강경한 반러시아 인사들조차 갑자기 모스크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인도를 통해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글렌 디센 교수는 이를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유럽인들은 러시아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고 이란과의 전쟁은 그들을 모스크바와의 협상 테이블로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과 베이징은 동일한 시나리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선 초강대국이 거짓말, 기습공격, 경제 파괴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신뢰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의 쇠퇴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숨막힐 듯한 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비대칭적 함정에 빠뜨리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적 충격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워싱턴이 여전히 두려워할 두 강대국에 대한 신뢰를 최종적으로 상실함으로써 쇠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강경파들은 제국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결정타를 날렸고 러시아와 중국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고 다극화된 세계가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는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중동 사막에서의 자멸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